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책의 페이지, 맨 첫 페이지 있죠? 첫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책의 첫 페이지. 보면 제목이 FRM Part 1 Book 4 해놓고 Valuation and Risk Models 했어요. 그 중에서 제가 가르치는 건 Fixed Income이거든요. Fixed Income이라 하면 곧 정해졌대요. 사전에 Fixed Income 수입이 정해졌대요. Fixed Income Securities. 이거에 반대되는 개념은 예를 들면 equity, 주식이에요. 주식은 투자를 하면 뭐로 돈을 벌죠? 배당을 받는데 배당이 얼마나 나올지 기본적으로 몰라. 회사가 잘 되면 배당 많이 주고 잘 안 되면 배당을 적게 줍니다. 그러나 이 픽스드 인컴 시큐리티는요, 주는 액수가 사전에 정해졌대요. 그러니까 채권이에요, 채권. 채권의 특징은 뭡니까? 미리 정해. 얼마씩 주겠다고. 미리. 연 3% 주겠다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정해져 있어. 받을 돈은 뭐라면 쿠폰이라 그럽니다. 그건 정해져 있고, 주식은 안 정해져 있어요. 잘 돼야 많이 받고, 안 되면 못 받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가르치는 분은 픽스드 인컴 시큐리티라고 해서 그 섹션 1 챕터라고 해야 되나? 40이 있죠? 40부터 41, 42, 43, 44, 45까지입니다. 이것을 5번에 걸쳐서 강의할 거예요. 이게 픽스드 인컴이 레벨 1에도 있고 레벨 2에도 있는데 레벨 2에 있던 픽스드 인컴 일부가 일로 내려와서 레벨 1이 많아졌어요, 양이. 그래서 픽스드 인컴이 매우 어려워졌어요, 여기가. FRM이 다른 분들도 어려웠지만 여기도 좀 어려워졌어요, 옛날보다. 자, 그 다음에 핸드아웃을 보겠습니다. 핸드아웃. 제 이름이 나와 있고요. 거기 학력, 강의 관련 자격증, 주요 경력, 그 다음에 수업 일정이 나와 있는데 수업 일정은 총 4번에 걸쳐서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5챕터를 죄송합니다. 4번 강의예요. 6챕터를 4번에 나눠서 합니다. 자, 근데 내용이 굉장히 넓고 어려워서 그럼 어떻게 이걸 다 할 수 있느냐? 다 못해요. 우리가 책에 있는 범위 이 정도라면 제가 가르칠 범위는 요 가운데예요. 다 커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난해한 부분이 많아서 그걸 커버하다가는 주변 설명을 너무 해야 돼서 이건 시간이 10번 해도 잘 안 될 정도로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장 기본적이고 쉬운 것부터 할 거예요. 여러분들 시험을 FRM은요, 문제가 난이도가 어려운 것부터 아주 쉬운 것부터 있고 책도 아주 어려운 것부터 쉬운 것부터 있어요. CFA에 비해서는요,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럼 시험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 생각에는 어려운 거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여러분들 없어요. 좀 평이하고 쉬운 거 중심으로 하시는 게 시험 붙는 데는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좀 평이하고 비교적 평이하고 쉬운 거, 물론 여러분한테 평이하고 쉽지는 않습니다만 더 기본적이 되는 거를 중심으로 해서 공부할 거예요. 자, 수업을 이제 본론을 들어가기 전에 이 핸드아웃 또 있죠? 핸드아웃 프리리미너리라고 있어요. 그거를 할 겁니다. 이 채권론은요, 뭐가 어려우냐면 제도가 어려워. 제도가 우선. 주식은 여러분 종합주가지수 얼마예요? 그럼 텔레비를 안 본 사람도 몇 전에 봤으면 대충 알아. 2천 전후겠다. 그 정도는 알잖아요. 채권 지수는 얼마예요? 채권 지수가 있는지 아세요? 채권 지수가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몰라. 있어요. 몇 군데서 만든 지수가 있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 뉴스에서 한 번도 보도한 적도 없고 한 번은 어디서 나온 채권 지수를 바꿨어요. 바꿨어, 그냥. 아무 말도 없이. 말은 했는지 모르지만 바꿨어. 바꿔놓고 시간인데 타임이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바꿨어. 그럼 이렇게 바꿨으면 시스템이 바뀌면 번호가 숫자가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옛날 거도 바꿔주고 해야 되는데 안 해, 그냥.
그렇다고 해서 누가 가서 왜 안 났냐고 항의하는 사람도 없고, 왜 갑자기 말도 없이 바꿨냐고 항의하는 사람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채권이란 종류가 그래요. 주식은 뭡니까? 샀더니 내가 주식 사고 한 달 안에 떼돈 벌겠다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말은 한번 사고 장기 보유한다 그러지만 장기 보유하면서 계속 테리 봐요. 테리 보면서 얼마 됐나 보고 이거 올라가면 팔아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계속 갖습니다. 채권은 어떻습니까? 누가 채권 샀는데 채권 가격 보는 사람 있어요? 아니요. 채권은 사전에 들어온 돈이 정해져 있어서 나는 이 돈만 받으면 되는 거야. 이 돈만 받고 걱정은 부도만 안 났으면 하는 거야. 부도만 안 났으면. 주식은 그거 아닙니다. 내 돈이 벌었으면 더블이 됐으면 하는 거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투자할 때의 마인드가 틀립니다. 동일한 사람이 투자를 하더라도 채권에 투자할 때는요. 돈 쟁기고 난 신경 안 쓰고 부도만 안 나길 기다리는 거야. 주식은 반대로 사자마자 얼마가 올라가는 거 가는 거야. 그래서 채권 살 때는 관심이 없어요. 넣고 그냥 넣어버려. 부도만 안 나면 봐. 부도 안 났다는 거 보니까 이번에 동양증권 부도 나네? 뭐 이런 것만 보는 거지 그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채권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관심이 없어요. 그럼 채권 물량과 발행 물량과 주식 발행 물량은 채권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채권의 제도에도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몰라. 주식은 다 알아요. 지수가 어떻게 되고 말 들은 일이 많아서. 그러나 채권은요. 제도가 어떻게 되는지 아무것도 몰라. 아는 거는 국내 채권에 조금 알 수도 있는데 우리가 공부하는 미국 제도야. 그러니까 미국 제도와 국내 제도는 너무 차이가 많아요. 이 채권은. 예를 들어볼까? 우리나라 채권은 회사채가 보통 만기가 몇 년입니까? 3년. 길어야 5년인데 미국의 채권은요? 10년, 20년, 30년, 50년 이렇게 돼요. 기간이 보통 긴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미국은 자연 발생적으로 수요 공급에서 발생되니까 자연적으로 많은 채권들이 많이 나오고 또 그걸 복합해서 많이 만들어지고 막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제도가 다양하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 제도 면에서 우리나라 제도도 모르는데 미국 제도를 가다 보니까 더 힘들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뭘 잘하셔야 되냐면 몇 가지 용어들을 반복돼서 나온 용어를 꼭 반복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 그 다음부터 진행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학이 어려운데 수학은 실제로 어렵진 않아요. 수학은 어렵진 않고 다만 처음에 개념이 어려워. 개념. 그거를 잘 잡으셔야 됩니다. 핸드아웃의 프리리미너를 보겠습니다. 터미널러지라고 되어 있어요. 용어를 보는데 그 박스 안에 글자가 있잖아요. 글자를 한번 읽어보세요. 쉽게 쓰려고 노력하는 내용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A borrower. 돈을 꼬간 사람이 borrower고 돈을 꽂은 사람이 렌더잖아요. 근데 100불을 꽂았대요. 100불을 꽂으면 뭔가 증서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차용 증서를 줘야 돼. 차용 증서 주고 얼마씩 주겠다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 친구하고 돈을 꾸거나 주변 사람하고 할 때는 돈을 빌려준 사람, 빌려받은 사람 하지만 할 때는 채권의 경우에는 이 차용 증서가 채권이거든요. 채권을 발행했으니까 결국 이슈라고 합니다. 이슈 발행했다고 채권을 발행해서 주고 돈을 가져온 거야. 그럼 이 사람은요 채권을 갖고 있으니까 랜드 홀더라는 용어는 거의 안 쓰고 앞으로는 반드 홀더라고 합니다. 반드가 채권이잖아요.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용어는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The borrower promised to pay $10 at the end of the year for 5 years. 5년 동안 매년 말에 5불씩 준다 그랬어요. 그럼 1, 2, 3, 4, 5 이렇게 그려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타임라인이라고 그래요. 타임라인은 이 타임을 적은 다음에 돈 거래가 있는 날을 1, 2, 3, 4로 표시하면 돼. 그리고 이게 이어 1이고 이어 2고 이어 5. 10불씩 준대요.
돈을 100불 꿨대. 채권으로 하면 채권을 맨 처음 발행할 때 100불을 발행하고 채권을 주고 100불을 가져왔어요. 그럼 이 채권의 가격은 얼마입니까? 했더니 100불이에요. 지금 현재. 근데 이 채권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100불이 주머니에서 나갔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써요. 100불로 이 채권을 사면 했어. 10불씩 받을 수 있대요. 왜냐면 바로가 promise to pay라고 했으니까 10불씩 준대요. 10. 그 다음에 at the end of fifth year에 100불을 준대요. 원금 100불을 준대요. 자, 그럼 타임라인 이렇게 그리면 이걸 타임라인이라고 하는데 이제 글이 더 필요 없습니다. 자, 보면 어떻게 돼요? 오늘 100불 주고 샀더니 왜냐면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게 100불이거든요. 마이너스. 플러스는 들어오는 거예요. 1년에 10불 들어오고 2년에 10불 들어오고 5년 동안 10불씩 들어오고 맨 마지막에 100불 들어온다. 그럼 더 이상 이 글은 필요 없고 이 타임라인으로는 다 상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용어를 보겠습니다. 중요한 용어를. 이건 뭡니까? 우리말로 원금, par value라고 하거나 principal, 원금 하거나 그 다음에 10불은 뭐예요? 이자 주는 거예요. 이자. 100불 꽂은 데에 대한 보상으로 이자를 주는 건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자라고 interest라고 하지 않고 interest payment라고는 할 수는 있는데 나중에 interest rate하고 구별을 해야 되니까 조심해서 이렇게 안 쓰고 뭐라 쓰면 쿠폰이라고 그래요. 쿠폰. 이자인데 이자율과 구별을 해야 돼. 이자율과는 뭔가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쿠폰이라고 그래. 우리말로 하면 이표라고 그럽니다. 이자라고 표현을 안 써요. 왜냐면 이자율, 다른 이자하고 걸리는 게 있어서. 자, 그 다음에 지금부터 만기가 언제 끝납니까? 지금 5년 후에 끝나. 이게 계약이 끝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maturity date라고 하고, 지금부터 만기까지의 기간이 얼마입니까? 이 기간이 총 5년이야. 이거를 term 2, 텀이 기간이에요. 언제까지 기간이냐면 term to maturity. 더 정확히 표현하면 maturity date까지의 term 기간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뭐라면 그냥 maturity라고 그래. maturity라는 건 지금부터 만기까지 얼마나 남았냐입니다. 이 maturity는 별거 아닌 것 같아. 중요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쿠폰이요, 10이라고 했는데, 원금 얼마 중에 10입니까? 했더니, 원금 100 중에 10이요. 따라서, 쿠폰 레이트, 이표율, 우리말로 하면 이표율이라는 건, 원금분의 연간 쿠폰 해서 10%입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몇 가지 중요한 용어들 봤어요. 특히 여기서 어려운 건 머추어리티 같은 용어는 거의 처음 들으실 거예요. 근데 앞에서 중요하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1괄호 수익률을 보겠습니다. 수익률의 타임라인을 한번 여기다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타임라인을 그랬더니 이렇게 생겼어. 타임라인 그러면 어떤 채권입니까? 이 채권은 얼마에 사는 거죠? 1000불에 사니 1년 후에 1100이 되는 거예요. 이때 수익률, 이일드를 한번 구해볼게요. 수익률은 어떻게 계산하면 됩니까? 우리 1000불이 1100불이 됐으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되네. 1100불 빼기 1000불 100불만큼 늘었죠? 그게 얼마 중에서? 1000불 중에서 해서 10% 하면 돼. 이해 안 되는 거 없죠? 내가 1000불을 투자했더니 100불이 들어왔어. 100불이 주머니 추가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1000불 중에 100불이 10%야. 자, 이렇게 계산하면 수익률이 되는데 이렇게 계산하면 앞으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수익률을 계산할 때 예를 들면 2년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계산이 안 돼. 이 방식으로 계산하면.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계산해야 돼. 자, 그래서 이 그림을 여기다 잠시 옮길게요. 1000불을 넣었더니 1100불이 됐어요.
저는 뭐 마이너스를 여기다 쓰는데 주머니에서 나가기 때문에 보통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돼. 근데 주머니에서 나간다는 건 명확히 표시하기 위해서 마이너스는 더 좋고. 자, 이렇게 됐어요. 수익률이 여기서 Y라고 했으면 1대 Y야. 어떻게 됩니까? 됐어. 자, 그럼 이걸 잠시만 지울게요. 수익률이 Y면 1000불을 넣으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00 곱하기 1 더하기 Y. 이거 이해되나요? 그게 얼마라고요? 이게? 이렇게 되는데 수익률 Y일 때는 이게 얼마라고? 1100불이래. 따라서 이렇게 하면 되네요. 1000 곱하기 1 더하기 Y는 1100불 합니다. 이래서 Y를 풀면 되는데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생각해도 되네요. 이번에는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1100불을요, 현재 돈으로 보내. 이걸 할인한다 그래요. 왜냐면 미래 일불하고 현재 일불은 가치가 다르잖아요. 할인을 한다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1100불 나누기 1 더하기 Y. 나누기 1 더하기 Y라면 이게 할인율이 Y라고 해요. 이게 얼마가 돼야 되냐면 이게 1000불이 돼야 돼. 이거하고 이거하고 보겠습니다. 똑같아 시기. 그런데 이제 기간이 1년, 2년, 3년 이렇게 연장해 있으면 이거보다는 이게 훨씬 쉬워요. 이렇게 해야 돼요, 계산이. 다음부터는 수익률을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다음의 경우에 수익률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수익률을. 그랬더니 어떻게 계산합니까? 했어. 100불은 130 나누기 1 더하기 Y. 그래서 Y를 계산하면 30%가 나와. 이렇게 계산합니다. 왜 이렇게 계산하면 좋으냐면 다음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계산할까요? 우리가 하던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게 돼. 저 2년이라. 1년은 되는데 2년이 되면 문제가 발생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130을 한 해 앞으로 보냅니다. 그럼 그게 얼마가 됩니까? 130 나누기 1 더하기 Y가 되네요. 한 해 앞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요 돈이 되는데 요 돈을 또 한 해 앞으로 보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130 나누기 1 더하기 Y에 또 나누기 1 더하기 Y가 돼서 결국은 130 나누기 1 더하기 Y의 제곱이 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야 돼. 100은 130 나누기 1 더하기 Y의 제곱 해서 Y를 풀면 돼.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횟수가 늘어나면 우리가 보통 쓰는 이 방식으로는 수익률을 계산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야 돼. 자, 130에서 1 더하기 Y를 제곱해서, 왜냐면 횟수가 2회니까 한 해 2회라. 자,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 더 예를 확대해 보겠습니다. 수익률 계산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러면 이런 경우에는요, 채권이 어떻게 생긴 거야? 지금 100불에 사면 쿠폰으로 매년 8씩 받고, 이거 2여입니다. 2여 현재 받고 맨 마지막에 원금 100 받는 거야. 이런 경우는 절대 이런 거를 풀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풀면 될까? 했더니 이 그림과 이 그림을 합치면 돼. 보세요. 130은 현재 가치를 이렇게 할인해서 이렇게 만들었죠? 2년에 130은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럼 두 개를 생각하면 될 거 아닙니까? 두 개. 이 캐시플로우와 이 현금과 이 현금을 따로 생각하면 되잖아요. 탈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기에 따랐더니 탈
나누기 1 더하기 y 하면 되나요? 왜냐하면 1년 후에 130은 130 나누기 1 더하기 y니까. 108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108 나누기 1 더하기 y의 제곱으로 하면 되네? 130을 130 나누기 1 더하기 y 제곱이잖아요. 그게 뭐랑 같아야 된다고요? 100이랑. 그래서 이렇게 돼. 100은 1 더하기 y분의 8 더하기 1 더하기 y 제곱분의 108 하면 돼. 이해됐습니까? 요거 처음에 하시는 분 굉장히 어려운데 하나만 예를 더 들어볼게요. 질문이에요. calculate yield 그랬어. 해보세요. 자, 어떻게 하면 됩니까? 90은 첫 해 10 나누기 1 더하기 y, 두 번째 10 1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세 번째 110 1 더하기 y의 3승. 이렇게 해서 y를 계산하면 수익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읽어볼게요. y 계산 바로 할 수 있나요? 이 경우? 이런 경우 y 바로 계산할 수 있나요? 계산이 안 돼요. 계산이 안 됩니다. 손으로는 계산이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계산기로 계산이 안 돼서 여러분들이 계산기 사는데 비싸잖아요. 그 계산기는 이런 걸 계산할 수 있는 거는 그 계산기밖에 할 수가 없어. 왜 어떻게 계산하냐? 컴퓨터에서요, y의 일정한 값을 줘버려. 0.1에는 0점을 주고 계산해요. 이게 안 맞네? 그럼 만약에 0점을 줬습니다. 그럼 다음 0.1을 줘봐. 더 안 맞냐고 계속 조정을 해요. 그래서 한 번에 계산하는 게 아니라 y가 어느 값을 주고 계속 조정해서 몇 번의 반복 시행을 통해서 y를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계산기로 안 되고 굉장히 어려운 계산기, 비싼 계산기로만 되는 겁니다. 자, 페이지 2번 보겠습니다. 이 페이지 2에 그 맨 위 그림은 우선 타임라인을 보시면 그걸 해석을 하셔야 돼. 더 이상 글이 필요 없죠? 뭐라고 해석하면 됩니까? 이 채권은 지금 얼마에 거래되는 건가요? 1035.7에 거래되고 이 채권을 사면 어떻게 돼요? 1년 후에 100, 2년 후에 100. 뭘 받는 거야? 쿠폰을 받고 원금 1000을 받는 거야. 이해 딱 됐죠? 그랬더니 그 일들 계산을 했더니 8%가 나왔다고 했어요. 그 다음 다음 박스를 보겠습니다. To compute bond yield, 채권의 수익률, 일들을 계산하는 다음과 같이 한대요. 그건 좀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박스 밑에 보니까 the terms yield and yield to maturity 는 are used interchangeably 했어요. 수익률과 yield라고 해도 되고 yield to maturity라고 해도 됩니다. 왜 yield to maturity라고 해도 되느냐 하면 나중에 다른 거하고 비교할 때 설명드릴게요. 자, example 한번 보시고 우선 타임라인 그려서 한번 계산해 보세요. 식을 보여주세요.8% annual 쿠폰 하면요, 쿠폰 레이트가 8%라는 뜻입니다. 4-year bond 하면 maturity가 4년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일드로 가는데 우선 용어부터 말씀드릴게요. 8%는 쿠폰 레이트야. 애뉴얼 쿠폰에서 쿠폰 레이트가 8%고, 그럼 여기서 애뉴얼이 뭡니까 했더니 1년에 한 번씩 쿠폰을 준대요. 1년에 한 번 준대. 그렇지 않은 채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얼마에 한 번씩 주나요? 우리나라는 보통 쿼터리, 분기에 한 번씩 쿠폰을 줘요. 근데 여기는 애뉴얼이래. 1년에 한 번씩 쿠폰을 준대요. 8%씩. 그 다음에 4year 하면요. 4year는 뭐냐? 머추리티예요. 이게 뭡니까? term to maturity. 만기 때까지의 기간. 앞으로 4년이 남았대요. 트레이딩 at 93.6 하면 현재 거래되는 게 93.6에 66에 거래되는데 이게 93. 원금의 93.66%로 거래된다는 뜻입니다. 오케이? 원금의 93.66%. 그러면 타임라인을 그려보겠습니다. 지금 93.66에 사면 원금 그럼 100으로 쳤을 때 93.66에 사면 8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일들을 구해보겠습니다. 93.66은 8 나누기 1 더하기 y, 두 번째 8은요 8 나누기 1 더하기 y의 제곱, 세 번째 8은 8 나누기 1 더하기 y의 3승, 그 다음에 4년 후에는 108을 받죠. 108 나누기 1 더하기 y의 4승. 이렇게 해서 y를 구하면 됩니다. 이해됐나요? 네. 그 다음에 페이지 2에 이 괄호 yield vs bond price를 보겠습니다. 자, yield를 구하려고 해요. yield와 bond price의 관계를 구하려고 그래요. 여기서 뭘 구했냐면요. 가격을 알고 yield를 구한 거죠. 이번에는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yield가 예를 들면 30%야. 이럴 때 이 채권의 가격은 얼마입니까? 라고 하려고 그래. 아까 위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위에는 지금 채권의 가격인데 1년에 얼마를 130 받는다고 했을 때 yield가 얼마냐고 물어본 거고, 이번에는요 yield가 30%고 1년에 130 받아. 그럼 이거 얼마야? 하는 거. 얼마야? 하는 거. 예를 들면 이렇게 해요. 내가 이제 대학교를 들어가려는데, 아들이 대학교를 들어가려는데 돈이 1,000만 원이 필요해. 그럼 1,000만 원이 필요한데 현재 이자율이 5%래. 그럼 얼마를 투자해야 돼? 물어보는 거야, 지금. 자, 그럼 어떻게 계산하면 됩니까? 이때 이 가격을 P라고 하겠습니다. 가격은 이거 똑같이 하면 되네. 130 나누기 1 더하기 0.3 하면 되네. 그래서 이렇게 계산했더니 채권의 가격이 나와. 100. 이해됐죠? 아까는 현재 가격과 미래 가격이 있을 때 일들을 계산한 거고, 이번엔 뭐예요? 미래 가격이 있고 일들 있을 때 현재 가격 얼마 되냐 계산한 거야. 오케이? 예. 자, 근데 여기서 읽어볼게요. Consider again bond that pays coupon of $100 and par value $1,000 1 year after. 타임라인을 그릴 때 이렇게 됩니다. 1년 후에 100불과 1000불을 버는 경우에 이 채권의 가격은 얼마입니까?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yield는 안다고 가정하고요. yield를 y로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채권의 가격은 1100 나누기 1 더하기 y. 이렇게 해서 P를 구하면 되죠? 자, 이거 한번 구한 다음에 뭐 할 거냐면 이제 P와 yield 간의 관계를 구하려고 그래. 이거와 이거의 관계. 그걸 뭐라 그러냐면요. 그 다음 페이지에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 price yield relationship이라고 합니다. 이게 채권론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그림이에요. 제일 중요한 그림. X축에는 yield를 쓰고
Y축에는 채권의 가격을 써요. 자, 이렇게 생긴 함수를 보겠습니다. 요거 다 치우고 요 함수 요걸 볼게요. 우리 고등학교 때 이런 거 봤어. 이거 어떻게 생겼나 했더니 x, y 한 다음에 이렇게 생겼어. 원점에서 볼록하게 생겼어. 이 그림 어떻게 생겼냐? 비슷하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우리 고등학교 때 이런 그림 있으면 이런 그림도 봤잖아요. 그것도 비슷하게 이런 스타일로 생겼어요. 그래서 숫자만 1 대신 1100일 뿐 똑같죠. 이렇게 생겼어. 이런 스타일로 생겼어. 자, 여기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일드가 여기 현재 있다고 일드가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수익률이 높아지면 수익률이 여기다가요 높아졌어. 그럼 뭔 일이 벌어지죠? 채권 가격은? 채권 가격은 여기에서 여기로 떨어지네?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수익률이 낮아지면 채권 가격은 올라가. 이게 채권을 공부하는 처음 하는 사람은 매우 어려운 거예요. 왜 이자율이 수익률이나 이자율이 똑같다고 보세요. 조금 이따 보면 똑같아요. 수익률이 높아지는데 왜 채권 가격이 떨어져요? 수익률이 낮아지는데 왜 채권 가격이 떨어져요? 수익이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야 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수익이 높아지니까? 아닙니다. 자, 왜 그런지 볼게요. 주식과 채권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주식의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100불입니다. 올라갔어요. 130불이 될 수도 있고 150불이 될 수도 있어요. 150불이 되면 수익률이 얼마예요? 50%. 130원이 되면 수익률이 얼마예요? 30%. 채권은요, 틀려. 형태가 그림이 틀려. 자, 왜 그런가 볼게요. 주식이, 수익률이 높아지면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데, 수익률이 낮아지면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왜 저럴까? 보겠습니다. 채권은 그림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만기날 보겠습니다. 머추어리티 데이트에. 이날의 채권의 가격이 얼마일까요? 원금이요, 원금. 그럼 100불이에요. 100이라고 볼게요. 원금 받습니다. 이날은 무조건 원금 받아. 남은 일은 90불이냐, 지금 현재 가격이 80불이냐. 90불이면 수익률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80불이면요, 수익률이 이만큼 올라가는 거야. 수익률을 계산해 볼까요? 이때 수익률을 계산해 볼까요? 간단한 방법으로 계산해 볼까요? 90분에 얼마예요? 10 올라갔으니까. 이 경우는 수익률이 어떻게 됩니까? 80분에 20. 어느 게 수익률이 높아요? 80불일 때가 수익률이 높잖아. 가격이 낮죠? 수익률이 높다는 얘기. 자, 그러면 왜 우리가 혼동하냐면 주식하고 헷갈려서 그래. 주식은 어떻게 돼요? 지금 가격에 샀는데 수익률이 올라가야 비싸지는 거고, 채권은 어떻게 해? 맨 마지막 받을 돈이 정해진 거야. 정해졌으니까 수익률이 높으려면 어떻게 싸게 사야 되는 거야. 싸게 사면 스스로 수익률이 높아지는 거야. 수익률이 높다는 거면 싸게 샀다네. 싸게 사는 거야. 싸게 사는 거야. 즉 수익률이 높으려면 가격이 싸야 돼. 현재 가격에. 이 그림이 머릿속에 있으셔야 돼. 주식과 채권의 가장 큰 차이점이가, 주식은 지금 시장에 있는 가격대로 사고 수익률이 높아야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요. 채권은 맨 마지막에 받는 돈이 정해져 있어요. 원금. 그렇기 때문에 싸게 사야 수익이 높은 거야. 그 수익률이 높다는 건 싸게 샀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채권 가격과 수익률 관계는 이렇게 역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거 그림을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돼. 많은 분들이 다 채권을 안 하신 분은 다 수익률이 올라가는데 채권 가격이 떨어져. 올라가야지. 근데 그것은 생각의 전환이 달라서 그래. 끝장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채권의 경우는. 됐죠? 페이지 3의 3괄호, 페이지 3의 3괄호, yield versus interest rate versus return 했는데요. yield는 하고요, 이자율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균형점에서는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return은요, 조금 다른데, 채권 중간에 팔았어요. yield나 return은요, 똑같은 용어로 쓰는데, return은 조금 다릅니다. 중간에 팔았으면 판 가격을 감안해서 수익률을 계산한 게 return이에요. yield나 interest는 그게 아니고요.
팔지 않다는 걸 가정하고 생각한 게 yield예요. 아까 yield가 뭐라고 부르냐면 제가 이렇게 했죠. yield라고 해도 되고 yield to maturity라고 해도 된다 그랬어요. 더 정확히 뭐냐면 만기 때까지 가져갈 때의 수익률, 안 팔고 만기 때까지 쭉 가져갈 때의 수익률을 yield라고 불러요. 중간에 판다는 개념이 없어. 그러나 리턴은 중간에 팔 수도 있는 거. 팔면 채권 가격이 올라갔으면 그만큼 돈을 더 버는 거예요. 그래서 4과로 밸류에이션인데 이건 책에서 합니다. 책으로 오겠습니다. 페이지 125. 제목 보니까 프라이스, 채권의 가격, 디스카운트 팩터 조금 이따 할 거고, 아비트라지 조금 이따 할 거고, 그 다음에 본문에 들어가니까 fundamentals bond valuation 했어요. valuation이 뭡니까? 가치를 평가해 보자는 거예요. 채권은 어떻게 생겼나요? 본 적 있나요? 종이래. 종인데 이게 채권을 사도요 보여주질 않아요. 다 자네들끼리 오늘 그 증권회사 안에 있대. 금고 안에 있다가 안 보여줘. 그 어쨌든 보지도 못한 종이인데 종이 쪼가리를 살 때 돈 주고 사. 몇만 원, 몇십만 원 돈 주고 사잖아요. 왜 종이를 돈 주고 삽니까? 하면 그 종이를 사면 미래에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는 거야. 오케이? 그럼 미래에 돈이 들어오는데 그거를 같이 평가해 보자는 거야. 미래에 돈이 들어옵니다. 그럼 이 채권의 가격이 얼마야? 하는 게 지금 bond valuation이에요. 그럼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니까 스텝 1, 2, 3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뭘까요? 돈이 얼마나 들어올까? 언제 얼마나 들어올까요? 돈이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이 채권의 가격이 높은 거고 적게 들어오면 적게 낮은 거고 그 다음에 부도나는 거 감안도 해야 되고 그 스텝 1 estimate the cash flows 했어. cash flow를 예측해야 된대요. 얼마나 돈이 들어온나를 먼저 알아야 돼. 그렇죠? 스텝은. 근데 돈이 뭐가 들어옵니까? 괄호 1, 괄호 2, 괄호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쿠폰 페이먼트가 들어오고, 그 다음 뭐가 들어요? 원금, 파밸류 혹은 프린시펄. 원금 부분이 들어온다고. 여기까지 됐습니다. 스텝 2, determine appropriate discount rate. 자, 오늘의 10원하고, 이 10원하고요. 내일의 10원하고는 같나요? 틀려. 오늘의 10원이 훨씬 가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돈을 현재 가치로 할인해 줘야 돼. 할인하려면 할인율을 정해야 돼. 디스카운트 레이트. 디스카운트 레이트는요, 할인율이에요. 할인율인데요, 이게 저거랑 똑같아요. yield랑 똑같은 거야. 균형점은 똑같습니다. 자, 왜 할인율이 왜 중요한가 볼게요. 삼성전자하고 LG전자, 삼성하고요, 하이닉스를 봤어. 삼성이 이렇게 준대. 캐시플로우를. 하이닉스가요, 이렇게 준대. 어느 채권이 더 비쌀까요? 삼성 캐시플로우. 왜 그러죠? 부도가 안 나니까. 하이닉스는 부도 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더 극단적으로 할게요. 동양이야. 어떻습니까? 어느 게 비싸면 삼성이. 동양은 안 살려고 그래, 사람들이. 왜? 부도 날지 모르니까. 그러면 스텝 1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estimate cash flow라고 그랬어요. 캐시 플로우를 했는데 예측했는데 똑같아. 똑같아. 삼성이나 동양이나. 스텝 2는 뭐냐면요. 디스카운트 레이트를 정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삼성의 가격이 높고 동양의 가격이 낮다 그랬어. 그럼 뭐가 달라야 될 거 아니야. 캐시플로우도 똑같은데 왜 가격이 달라요? 하면 뭐가 다른 거죠? 할인율이 다른 거야. 할인율이. 예. 할인율이요. 삼성 부도가 안 나기 때문에 할인율이 낮은 거고, 즉 수익률이 낮은 거고,
동양의 경우는요, 할인율이 높아야 되는 거야. 부도율이 높아서. 그게 바로 이 디스카운트 레이트 정하는 거야. 부도가 얼마나 나올까. 스텝 3는요, 각 캐시플로우, 여기 보겠습니다. 이 캐시플로우를 현재 가치로 변환했죠. PV1이라고 했습니다. 이 PV는 present value. 이걸 현재 가치로 변환하죠. PV2. 이거를 현재 가치로 변환한 PV3. 이걸 현재 가치로 변환한 PV4라고 했어요. 그럼 이 채권의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이걸 모두 합한 거. 채권의 가격이야. 그래서 그러면 스텝 3, calculate present value cash, estimate cash flows인데 이 앞으로 들어올 미래의 각 T기에 또는 1, 2, 3기, 4기에 들어올 캐시플로우의 현재까지 변화하는 걸 다 더하면 그게 바로 채권의 가격이 됩니다. 됐나요? 주식의 가격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주식도 종인데 그 주식을 사면 미래에 들어올 돈을 미래에 들어올 돈을 캐시플로우를 예측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할인한 다음에 현재 가치를 찾아주면 되는데 미래에 들어올 돈이 뭐예요? 주식의 경우에는 배당. 삼성전자는 돈이 많으니까 배당을 많이 해줄 거예요. 지금은 덜 해줄지 몰라도 먼 미래인가 언젠가는 배당을 많이 해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높은 거야. 이해됐습니까? 여기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매우 중요한 이 반드 밸류에이션은요. 왜냐면 채권을 종인데 그거 살려면 돈 내잖아. 그 돈이 얼마냐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용어 중에 그 다음 스텝 1, 2, 3 바로 밑에 보니까 for treasury band가 있고요. 다음 패러그래프에는 for non-treasury securities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 용어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미국의 재무부에서 발행한 채권이 많이 있어요. 그게 미국의 재무부 또는 재무부를 Department of Treasury라고 합니다. 여기서 발행한 채권을 뭐라고 그러냐면 Treasury Securities라고 그래요. 근데 그 밑에 보면 Non-Treasury Securities는 뭐예요? 미국에서 재무부에서 발행하지 않은 채권.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대망 회사채, Corporate Bond. 자, 그럼 여기서 그 두 번째 패러그래프는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요, 이래요. 트레저리 반드의 디스카운트 레이트가 할인율이 5%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회사채, 넌 트레저리 시큐리티의 디스카운트 레이트는 5% 커야 돼요? 적어야 돼요? 커야 되겠지. 5% 더하기 알파라고. 그 알파를 여기서 뭐라 하면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했어요. 뭐 이건 어렵지 않죠? 보면 제가 은행에 가서 돈을 꿀려면 기준금리가 있고 거기다 가상금리라는 가상금리가 있죠. 알파가. 신용도가 좋은 사람은 가상금리가 낮고 신용도가 나쁜 사람은 가상금리가 높은 거야. 그럼 똑같은 논리예요. 여기서 리스크 프리 레이트라고 했는데 이건 수익률 또는 디스카운트 레이트인데 리스크 프리가 뭡니까? 프리는 없다야. 무위험. 자, 무위험 자산이라고 해서 다음 볼게요. 우리가 금융산물 크게 주식과 채권을 나눠보겠습니다. 어느 게 위험이 적나요? 채권이. 주식 빼고. 이제 무위험 자산을 찾는 거예요. 채권 중에서 트레저리 시큐리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코퍼레이트 반드를 보겠습니다. 어느 게 위험이 적나요? 트레저리 시큐리티. 그래서 이거 빼고. 트레저리 시큐리티 중에서 만기가 보통 길고 짧은 게 있는데 여기는 더 이상 설명이 없어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럼 여기서 리스크 프리는 어느 거예요? 요거 트레저리. 위험이 없다고.
물론 리스크 프리 레이트는 조금 더 나갈 수 있어요. 만기가 기냐 짧으냐는데 여기는 여기까지만 해서 이렇게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125페이지에 밑에서 5번째 보겠습니다. Calculating the value of coupon bond. 쿠폰 반드의 가치를 계산해 봅시다 했어. 한번 계산해 볼게요 했는데 거기 또 밑에 네 번째로 valuation은 single yield라고 했는데요. single yield라는 게 할인율이 하나라고.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이런 거 있어요. 이거 할인은 2%, 이거 할인은 3%, 이거 할인은 3% 이렇게 하는 경우 할인율이 다를 수가 있는데 여기는 하나로 가지고 한다고. 동일하게. 모든 캐시플로에서 동일한 할인율을 사용합니다. 싱글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읽어보니까요. for option free 쿠폰 반드라고 했는데 이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옵션 프리, 옵션이 없는 반드인데 옵션이 있는 반드하고 나중에 구별해서 드리겠습니다. 자, 페이지 126페이지에 for simplicity 해서 예를 들었어요. 첫 번째가 두 번째 줄. 그 다음에 if the appropriate discount rate 8% 했어요.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읽으시고 이걸 가지고 이 채권의 가격을 한번 밸류에이션을 한번 해보세요. 126페이지에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 가지고 밸류에이션 하기. 맨 처음 할 일은 뭡니까? estimate cash flow 하는 거. 무슨 뜻이야 이거? 타임라인 그리라고 타임라인만 그리면 돼. 그 다음에 디스카운트 레이트요 주어졌어. 8%로. 그럼 어떻게 그 다음 요거를 이용해서 하시면 됩니다. 해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Consider security that pays $100 per year for 10 years. 10년 동안요, 매년 100불씩 주고, and make a single 1,000 payment at maturity in 10 years. 10년 후에, 즉 만기 때 1,000불을 준대요. 그럼 파밸류, 프린시펄이 얼마예요? 1,000불이고, 쿠폰이 얼마예요? 100불씩이요. 쿠폰 레이트는 얼마입니까? 10%. 제일 먼저 할 일이 타임라인 그래요. 타임라인. 이게 그리지 않으면 다음이 아무것도 안 돼요. 그 다음에 디스카운트 레이트가 8%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캐시플로우를 현재 가치로 할인합니다. 100 나누기 1 더하기 0.08. 이건요, 할인하면 어떻게 되죠? 100 나누기 1 더하기 0.08의 제곱. 이런 식으로 쭉 해서 이건 얼마가 됩니까? 1100 나누기 1 더하기 0.08의 10칸, 10승. 자, 우리 순서에 보니까 estimate cash flow니까 estimate cash flow 타임라인 그렸고, 디스카운트를 정했고, 지금 뭐 하고 있는 스텝 3. 요거 현재까지 구했어. 이 현재까지 구한 거 어떻게 돼? 다 더해주면. 이 채권의 가격은 어떻게 하면 돼요? 100 나누기 1 더하기 0.08 더하기 100 나누기 1 더하기 0.08의 제곱 쭉 해서 맨 마지막에 1100불 나누기 1 더하기 0.08의 10승. 이렇게 하면 이 채권의 가격을 구할 수 있어요. 밸류에이션. 이해되나요? 그 다음에 이제 계산기로 N10 하는데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이거가 먼저지 계산기는 나중이에요. 이 개념이 먼저지. 자, 어떻게 한다고요? 먼저 밸류에이션 하면 에스티메이트 캐시플로우를 예측을 해. 뭐 예측을 자시고 캐시플로우가 딱 있으면 그대로 타임라인 그리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뭐예요? 디스카운트 레이트가 주어질 거예요. 주어지면 각 기에 들어오는 현금을 100 이거를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요거의 현재 가치, 요거의 현재 가치, 다 저거의 현재 가치들을 다 시그마 더해주면 돼.
여기는 질문 없습니까? 일반 금리랑 똑같은 그냥 장기 금리. 한 채권금 여기서의 금리라 인터레스트 레이트 일들 하면요 고채권의 일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럴 수가 있거든요. 10년 만기 트레저리 일드가 있고 5년 5year 트레저리 일드가 있습니다. 이거 달라요. 5년 만기 회사채에 일드가 있어요. 이건 다 다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일들은 뭐로 씁니까 하면 요 10년 만기에 요 채권의 일들을 말한 겁니다. 그걸 말하는 거지 시중금리를 평균 낸 거 말한 거 아니에요. 해당 채권의 금리를 말한 거. 이해됐어요? 네, 네. 휴식 시간은 10분이고요. 휴식한 후에 다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